남북한의 경제체제. 자, 그 당시 우리 남한에서 이루어진 이승만의 어떤 정치는 이런 식이었고, 알겠습니까? 자, 이 당시 남북한 경제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창기 남북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일단은 남한 경제, 알겠습니까? 남한 경제, 그다음에 북한 경제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잘 사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뭐 G7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중진국 이러면서 막 동남아시아처럼 취급받았는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어떤 경제 수준이었었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자, 이 당시 우리는 일단은 원조 경제 체계라 불러요. 원조 경제 체제.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라든가 안보, 군사, 뭐 경제 부분 전부 다 이제 미국 없으면 사실 버틸 수 없는 나라였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경제 원조였습니까? 미국의 경제 원조로 근근히 이제 버티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이 원조를 끊어버리게 되면 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제 구조가 바로 이 당시 남한 경제였습니다. 그 원조 경제 체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 당시에 자기 나라에 남았던 뭐 밀, 설탕, 그다음에 면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국에 지원했었고 일입니까?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남한 경제가 서서히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 남한의 공산화 방지 다 그게겠죠. 북한한테 먹히지 말라는 공산화 방지였고, 이것 때문에 결과만 정리할게요. 결과. 자,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뭐 버틸 수 있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 맞죠? 근데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아. 부정적인 것도.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 밀 면화 산업이 붕괴됐죠. 알겠습니까? 밀 면화. 우리 밀령사 잘 안 짓잖아요. 알겠습니까? 붕괴됐고. 반대로 이 밀, 설탕, 면화를 갖다 우리는 삼백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삼백산업. 말했던 이거 다 하얀색이잖아, 맞죠? 흰색의 어떤 그 재료를 갖다가 가공하는 무역, 삼백산업이라고 부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초창기 기업들 보면 전부 다 뭐 밀가루 산업,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면화 산업, 섬유 공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걸 미국이 이게 한국의 경제 원조를 하고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지. 누구한테 나누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대기업들한테, 지금 그 당시 대기업이라고 없죠. 그냥 기업들,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친한 어떤 기업인들한테 되게 많이 돌아갔겠죠. 맞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뭐라 적어야 됩니까 이거? 정경유착. 정치와 이거 이런 말 너네 잘 모를 텐데, 맞죠? 정경유착이라는 게 정치하고 경제는 사실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활동이잖아, 맞죠? 그렇지만 이 경제인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좀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 알겠습니까? 이거 너네 그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인하고 경제인하고 이렇게 막 짝짝꿍 해가지고 모든 특혜를 받고 이런 일이 지금도 뭐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때도 뭐 이때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일부 이제 정치인들과 친했던 사람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안 좋은 정치의 형태죠.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던 것도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뭐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북한 경제를 갖다 우리는 자립경제체제라 불러요. 자립경제체제라고 하는데, 이 좀 긍정적인, 북한을 갖다 좋게 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초창기에 어떤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가지고 북한이 참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앞서갔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해됩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바로 4.19부터 시작되는 거고, 시민들이 정치에 등장해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광주민주화운동 맞죠? 5.18이라든가 6.25항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우수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초창기 우리 정치는 사실 우리가 봐도 독재나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 있었고, 북한 경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나 정치적인 모습에 있어서 조금 자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지만 얘들도 남한과 똑같은 독재의 모습을 짙어져 갔죠. 지금은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도 없고, 영원한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는 거지. 맞죠? 우리의 어떤 정신은 4.19 정신에서 시작되는 거고, 헌법의 정신은. 맞습니까? 3.1 운동, 4.19 정신, 5.18 민주화 운동, 맞죠? 6.25항쟁. 우린 그걸 통해서 더 북한보다 우수한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어 왔고, 북한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였죠. 그죠? 어쨌든 초창기에는 북한 경제는 자립경제 체제를 하여, 얘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소련, 초창기에는 북한의 피해가 엄청 났거든요. 얘들도 6.25 전쟁 이후에는 소련이라든가 동독의 그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랬지만 얘네들이 이제 1954년부터 경제 부흥 3개년 계획 맞죠? 경제 부흥 3개년 계획 경제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계획 경제가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경제를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1957년에 1차 5개년 계획. 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보여요. 알겠습니까? 연평균 20%씩 성장해가는 어떤 놀라운 성과를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천리마 운동이 있니? 천리마 운동이라고 교과서에 뭐 포스터도 보이는데,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입니다. 이게 북한 경제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국가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뭔가 그러니까 노동자 스스로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가 기본적으로 아니잖아.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초창기의 경제 개발 자체가 좀 늦죠. 북한은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일으키니까 훨씬 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죠. 남한도 나중에 이 비슷한 걸 합니다. 맞죠? 제2공화국 시절에 수립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걸 박정희가 그대로 계승하잖아요. 맞죠? 어쨌든 이 계획 경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작했던 거였고, 북한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 개발에 성과를 보이겠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대 혁명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식개혁이죠. 의식개혁. 이거는 그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어떤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북한의 모습들을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화면이 다 보이는가요? 다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40페이지,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